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유닛 테스트예요. 유닛 테스트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 네. 비중은 20%.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예, 네,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표가 중기, 단기, 중기, 이래 좀 알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 중기나 장기로 좀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단기, 중기, 좀, 예, 목표가를 알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이셔서 기분 좋게 좀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수익 구간이시고 중장기로 좀 보고 계세요. 목표가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닛 테스트. 네, 최근에 좀 핫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저는 주가가 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저평가라니.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매년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R&D나 시설 투자에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사 자체가 연구 역량이 높은 회사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D램 쪽 관련 검사 장비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객사 SK 하이닉스 납품하는 부분이 딜레이 됐는데 4분기에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이 되면서 4분기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3분기 실적으로 달려왔던 종목들은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를 바라봤을 때는 아주 흐뭇하게 이 종목의 주가를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닛 테스트는 반도체 장비들 요즘에 좋았죠. 네, 그리고 실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의 또 성장성을 또 곁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전지 쪽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초방막 그 태양전지 이 신소재가 있는데 이 유닛 테스트 이 회사가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굴지의 대기업인 하나솔루션보다 먼저 태양전지의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 건물 외벽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에도 나중에 전기차에 그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이게 꿈의 신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전력하고 지금 MOU까지 맺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DDR5,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면서 또 검사 장비 쪽에 또 발주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5년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퀀텀 점프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은 분명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최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유닛 테스트 계속 보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뉴스와 함께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28,000원 목표가 좀 주셨고요. 최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 엘리베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5,500원 정도 되고요. 35,500원이요? 네. 네,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30%. 35,500원이시면 아니, 45,000원. 45,500원이시면 지금 네, 좀 네.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님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전에 혹시 네. 단기나 중장기나 어떤 좀 선호하시는 투자 기간이 있을까요? 장기도 보고
네, 샀어요. 장기로 보고 알겠습니다. 장기. 단기로요? 아니, 알겠습니다. 장기. 길게 보고. 길게 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중간에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의 말씀을 잘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네. 길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지금 현대 엘리베이 사셔서 약간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좀 길게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안심이 됩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는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엘리베이터 생산 업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많이 판매가 되려면은 아시죠? 네,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그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경기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는 줄어들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는 한은 또 이게 또 고치는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길게 보신다면은 현대엘리베이 오히려 또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가 지금 바닥권이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한 가지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요. 2019년부터 분양 물량이 좀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 분양이요.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청약하면은 줄을 막 섰죠. 네, 분양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2019년 아파트 짓는 물량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최종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실적은 약 한 매출 쪽에서는 7.6% 상승 여력이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10% 이상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엘리베이터라는 이 한정된 공간, 네,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을까. 엘리베이터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 네, 잡담 금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현대 엘리베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있는데 클린 무빙 솔루션, 네, 클린 무빙 솔루션 그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을 막는 그 기술을 또 개발을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엘리베이도 코로나 관련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클린 무빙 솔루션 이거를 이제 확대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조 바이든 유력 당선이 된다면, 네, 아마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정책이 또 발표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는 남북 경협주로 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실적도 앞으로 내년에는 좋아질 거고 거기에다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파실 필요 없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성장할 것이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5만 원 선까지는 중장기로 보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동진 세미컴예. 매수가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에 네. 27,100원이에요. 27,1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좀 수익 구간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얼마 선에서 팔면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매도를 하는 포인트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좀 단기로 보시나요? 중장기로 좀 보고 계시나요? 단기로 보면 단기로 될 수 있고 좀 오래 갈 수 있으면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이것저것 몰라가지고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대표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27,000원 같은 경우면 한 10월 말 정도에 네네.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아마 저는 이 동진세미캠 아주 잘 매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많은 소재 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그 소재 국산화, 반도체 소재 국산화, 작년에 일본이 저희를 회방을 했는데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했고요. 이제 차세대 이런 포토레지스트나 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동진세미캠은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제 납품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디램 쪽 실적이 별로 안 좋죠. 네, 이번에 그 서버 업체들이 아직 주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재고가 아직 충분하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이번에 IT 수요는 견조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디램 관련, 반도체 관련 해가지고 이런 소재 쪽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EUV 포토레지스트,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노광 공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필수적인 것을 그동안 일본에 의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국산화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대장주지 않습니까? 대장주는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서 나왔듯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내년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37,000원, 단기적으로는 37,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요. 이건 조금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 전략으로는 37,000원 선을 목표가로 짚어주시면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38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을 4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사실 비중이 40%면 쉽지 않은 전략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또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다시 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지금 그렇죠.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냐? 앞으로는 저는 카카오 없이 이 생활이 불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적인 이 메신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요. 이 카카오 쪽만 볼 게 아니라 카카오 자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페이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저희 큰애 작은애한테 용돈을 카카오로 줍니다. 카카오페이로 아시다시피 용돈 송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여러분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그러면 카카오 또 이 배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카카오는 자회사들 상장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쇼핑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에는 일본이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것을 장악을 했는데요. 그 만화를 유통하는 그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 그 피코마라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피코마는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플랫폼입니다. 요즘에 누가 만화책을 이 만화 가게에 가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바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큰애 작은애를 딱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딱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화나 웹툰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이런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코마도 일본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언택트 시대가 끝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일단은 41만 원 저항대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